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오늘 정말 숨막히는 아주 더위의 절정이었죠. 근데 시장 보면은 더 덥지 않으셨을까? 이럴 때는 좀 시원한 여름 휴가 떠나시는 생각하면 좀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실제로 뭐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주말 여행 계획 좀 짜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추억의 기차 여행을 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코레일이 바다와 농촌, 자유를 좀 테마로 해서 삼색 명품 좀 테마 여행 상품을 좀 내놨습니다. 먼저 농촌 테마의 경우에는 딸기, 토마토 같은 지역 특산물 수확하는 좀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부나 치즈 만들기 같은 체험 상품이 있어서 아이 있는 좀 가족들에게 아주 또 딱인 여행 상품이 아닐까 싶고요. 바다 테마도 궁금하시죠?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이 돼서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해 바다를 1박 2일 동안 좀 관광할 수 있는 또 코스가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국제시장 영화가 좀 인기를 끌면서 부산이 아주 또 최고의 또 여행 관광지로 떠올랐는데요. 저도 한번 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인데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KTX 부산 요트 여행 상품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아주 연인들에게 아주 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좀 떠나고 싶은데 일단 같이 갈 사람부터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카운슬러는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의 이준호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캠핑 인기잖아요. 네. 20, 30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월급을 또 이 장비 사는데 다 쏟아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차장님도 다복하시잖아요. 네, 아이들 있으시잖아요. 캠핑 네. 좀 가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용품은 딱 돗자리 하나예요. 네. 그 캠핑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편하게 쉬고 싶어요. 네. 꼭 왜 어딜 가서 꼭 고기를 굽고 그래야 되는지 그 과정도 귀찮고 그래서 차려진 거 편안하게 먹고 오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네. 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굉장히 집에서도 인기 있고 친구 같은 아빠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저는 그런 네. 편은 아니세요? 집에서는 좀 제 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짬 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운동 뭐 이런 거 같이 하느냐고 요새 얼굴이 새카매졌거든요. 아, 네. 운동 좋죠. 그렇죠? 네. 캠핑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같이 네. 좀 운동하면서 또 아이들이랑 많이 좀 놀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가정에서도 모범 또 아빠가 아니실까 가장이 아니실까 싶은 또 이준호 차장님과 우리 여러분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연일 좀 음봉이 나타나면서 좀 살아날 기미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민감주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춰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들도 들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좀 고민이 깊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포트폴리오 상담에 또 행운을 안게 될지요.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네. 밝게 못해요. 오늘 점심을 좀 맛있게 드셨어요? 어떤 거 드셨어요? 잘 아주 챙겨 오늘 드셔야죠. 네, 더워도. 요즘 입맛 감사합니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익도 안 나고요. 네. 네, 그래도 목소리 밝으셔서 좀 다행입니다. 네, 요즘 매매 좀 잘 되세요? 아유. 매매는 잘 안 걱정이에요. 되세요? 네.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제가 관심 가진 지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는데, 뭐, 기업을 분석하든가 뭐 이런 건 못하고. 네, 바쁘셔서. 아예 바쁜 것보다 네. 실력이 모자르니까. 아, 그러셨군요. 네. 관심 그래서 많이 이제 있으셨는데. 네. 직원하고 이제 공조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네. 사실은 제가 제 포트를 보면 네. 2010년도에 그러니까 물려서 아, 장기로 온 2010년이요? 네. 네, 하고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물렸었어요. 아, 물려서 그러시군요. 네. 성부 손절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자산을 투입한 거에 네. 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떡해요. 지금 많이 좀 포트가 손실 지금, 보셨어요, 그동안. 네, 굉장히 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7종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멘토님, 차장님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네. 이 종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다시 조금 갈아타서 만회를 어느 정도 하고
빠져나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얘기하시고 14년도 얘기하시고 한 거 보니까 일단 종목 사놓고 좀 푹 마음 놓고 있다가 손실이 좀 많이 커져서 좀 예, 당황하시는 예.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많습니다. 네. 예. 일단 포트가 지금 종목들이 한 7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좀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리 한번 좀 쭉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포트를. 예. 그리고 이제 네. 좀 우리 차장님한테 네. 이 종목도 좀 정리를 하고 네. 대행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필요하신 부분 저희가 좀 꼭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이래저래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2기회 받고 한번 싹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좀 시원하게 좀 네. 이런 마음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그 2010년도 정도부터 매수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오고 계신 상황인 네. 건가요? 한 종목만 그렇습니다. 한 종목만요? 예, 현대제철만 그렇고, 네. 증권주는 이제 14년도에 사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손실을 봐서 하다가 이제 한 2종목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고. 그러면은 손실이 약간 누적돼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썩 그동안은 사실은 너무 징글징글했어요. 코스피가요. 한 최근 한 네. 4년간은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올라오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꾸준하게? 예, 올해는 이제 조금 했는데 요새 이번 주, 지난주에 좀 많이 또 빠지고 이제 손절을 보고 다시 갈아타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래서 역시 손실은 또 손실대로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딱 의문이 들었던 게 네. 손실이 누적이 돼 왔던 건가 아니면 지금 올해 조금 장이 살아나서는 거기서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오셨나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아니에요. 저 누적이 됐는데 올해 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거의 100%를 하다 보니까는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종목을 또 매도를 해서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듣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한테 요구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발 공부하지 말고 제발 무념무상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계시라고 당부를 해요. 대신에 공부는 제가 치열하게 해 놓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것도 좀 무시하시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막 당부를 제가 막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그 하는 가치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요 장이 여기서 살짝 흔들린다고 여기서 계좌가 조금 쪼그러든다라는 것은 뭔가 종목이 조금 사람으로 치면 어디 아픈 데로 병이 찾아오듯이요. 그쪽으로 가 계신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종목이 좀 많고요. 목적타를 못 찾겠어요. 목표가 뭔지 거기에 목표가 좀 불분명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약간 어느 정도 떠가지고 주식을 바라보고 계시는 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도 사전에 그 손실이 이렇게 조금 장기간으로 누적이 돼 있었다 했는데 제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은 이건 시청자님이랑 뭐 농담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네. 생각이 든 게 이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한두 개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저도 위험이 따르겠죠. 안 되면 네네, 잘못되니까 알겠습니다. 시청자님도 잘못되는 거고요. 그러군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진솔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갖고 네, 계신 것 좀 감사합니다. 검토 좀 해보고 종목도 벌리지 않고요. 한두 개만 이렇게 딱 말씀드려보고 좀 도움이 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도움 주세요. 네, 시청자 종목 하나하나 봐드리려면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좀 포트폴리오 열어볼게요. 네네. 네, 종목 네네. 불러주시죠. 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 제일 모집 네. 16만 6천 원에 15%, 안국약품 2만 200원에 15%, 대우증권
13,800원에 15%, 삼성증권 56,000원에 10%, 예스24 14,500원에 10%, 현대제철 11만 원에 20%, GNC 에너지 1,700원에 15%, 그래도 100%입니다. 아우, 숨 차실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빨리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종목 다 관리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바로 좀 상담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그럼 빨리 봐드릴게요. 네네. 지난 앞전 주에도 제일모직 관심 있다고 한 분이 계셨었는데 뭐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고 미래는 다 청사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요. 제일모직이든 삼성 SDS든 거의 공모주 청약할 때 막 열풍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런 거 청약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철저하게 메이저랑 대주주 위에 갖고 잔치판 다 벌려놓고 거기에서 뭐 하나 얻자고 들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익 얘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네. 지금 매수하신 거는 뭐 상장 이후 매수하신 건데요. 네. 자산에서 한 15% 정도 되면은 얼마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내 자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 15% 매수해서 1,500을 매수를 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150만 원도 건져서 나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이 잘못됐다라는 이유 그게 아니라 네. 좀 압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종목이 펼쳐지면 앞으로도 수익 만들어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뭐 이거는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네. 10개 깔아가지고 10개가 다 같이 50%씩 올라가면 좋은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요. 네. 좀 핵심이 될 이 결론적으로 이거 가지고 자산의 15%도 갖고 수익 내서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좀 밸런스가 맞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나오시고요. 핵심이 네네. 좀 될 만한 종목들을 이따가 그 투자 전략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안국약품이에요. 네. 안국약품은 토비콘 눈 영양제로 유명하고 진해 거담제 시네추라라는 게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예요. 그리고 토비콤은 시장 점유율 2위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13년도에 보면은 1,500억 40억 팔았고 작년에 1,680억을 팔았고 올해 1분기에 450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매출과 이익 개선이 꾸준히 되고 그런데 요 이면에는 2012년도에 그 신설한 구매팀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원재료를 대부분 시장 가격에서 그대로 사오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구매 협상력을 가지고요. 그래서 원가를 좀 줄여가지고 그런 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주력 제품이 될 수 있는 게 호흡기 용제예요. 진해 거담제. 그쪽이 그 호흡기 환자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영업 환경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토비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토비콤과 같은 이제 안정적으로 현금 창출이 가능한 게 있고, 근데 이쪽 CEO도 이제 제품에 안주하기보다는요, 네. 그 제품 다변화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모색을 하는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경영진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의지가 있는 회사 하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디스텍이랑 레오살탄처럼 대형 신제품으로 현재 개발 중인 게 2016년도에 발매 목표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네.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적에 수압 분석이라고 합니다. 장점, 단점, 뭐 기회 요인 볼 텐데 이런 신약 발매 목표가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좀 위험하겠죠. 네. 또 반대편으로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2016년도에 이렇게 발매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라는 것은 그 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형성될 가능성은 높고요. 네. 뭐 종교와 관계없이 이거 잘 되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제일모직 파는 거를 이쪽으로 엎으셔가지고 저 안국약품이요? 예, 네. 지금 뭐 사신 가격이 뭐 딱 사신 가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개의치 마시고 이쪽으로 네. 엎어가지고 종교를 떠나서 너희 회사 좀 잘 되라라는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네. 바라보셔도 충분한 종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당장 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우상향하는 회사가 어쩌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라는 지금 꿈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때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그 판돈 제일모직 판 거 딱 네, 엎어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대하시면은 좀 결과는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저 증권주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대우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요. 네네네. 근데 거래소 안에서는 나 올라가요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올라갈 업종이 증권 업종이에요. 현재로서는 증권 업종이 가장 유력하고요. 네. 증권주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두 개 벌릴 이유는 없고요. 네. 요거 하나로 압축하면 또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네. 저런 게 있습니다. 월요일 날 증권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월요일 날 올라갈 적에 보면 대우증권이 9.9% 올라오고 삼성증권이 7.6 올라왔어요. 네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11.9% 올라왔고 네. 그리고 성강통이든 후강통이든 아주 그냥 뭐 폼 한번 잡으려고 하는 유한타증권이 7.6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삼성증권이 가장 상승폭이 적죠. 네. 그러니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 다 부도 예, 예. 안 나요. 유진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삼성증권 사장한테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가장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거 잡으면 게 최고의 목표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우증권으로 엎어서 끌고 가시든 아. 예. 아니면은 화끈하게 올라갈 때 화끈한 유진으로 가시든 아 유진이요. 예. 아니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유한타로 가시든 요 정도로 네, 예. 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셨죠?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스24를 볼게요. 이건 최근에 사신 거죠? 최근에 샀습니다. 예. 최근에 최고가가 14,650원인데 14,500원에 사셨으니까 연중 최고가 가는데 거기서 이제 딱 사신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셨는데 네. 이 회사가 동아출판도 인수해가지고 매출도 커지고 도서 정가제를 시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네네. 그래서 책값이 여기도 10,000원 저기도 10,000원이면은 내가 맨날 이용하던 거기 가서 쓰지 뭐 다른 인터파크 가서 한번 사보고 예스24 가서 한번 사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하던 그냥 거기 가서 사용을 할 건데 네. 문제는 이 종목을 어떤 내용적으로 좋은데 네. 책 그거 팔아가지고는 사실상 별로 돈은 안 되고요. 네. 예, 몸만 바쁘고 돈은 안 되는 업종이긴 하고요. 네네. 저도 한 2년 전에는 좋게 생각했었어요. 태블릿 PC 이러는데 그 최대 수혜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예스24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생각만큼 그렇게 좀 세상의 변화랑 동행하지 않는 모습을 봤고요. 네네. 요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010년도 고점에 지금 정확하게 고점 마주보기를 딱 했어요. 여기에서 네네네. 2010년도의 최고 가격이랑 최근의 최고 가격이랑 딱 고점 마주보기 들어간 거고요. 네. 이거를 돌파해서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요. 네. 그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 보면은 지난달에 양봉 나오고 요번 달에 음봉 나오는데 쉬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 생각은 이번 달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경우야말로 반등 시 이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종목일 텐데요. 다시 네. 일봉 놓고 보면은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5월 초에 이렇게 거래 실어갖고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기회를 한번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회라는 것은 다시 거래를 수반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올라가는 날이 오면은 네. 그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그냥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지 하고 바로 꼭 그 하방으로 잡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기회를 한번 줄 적에 네. 그때 거래를 주고 있을 적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래 신고가 지금 신고가 때 사신 거예요. 사시는 날은 신고가였을 거예요. 그랬다가 사고 나서 조금 올라가고 밀린 건데 네. 원래 신고가 하는 날은 그래요. 신고가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정글 이렇게 보면은 사자가 노를 잡을 적에
그 가장 맛있게 생긴 노루를 향해서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걸 향해서 달려와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만 시중에 하는 사람들도 요걸 딱 노리고 있다가 딱 돌파하면 거기서부터 사자가 돼서 많이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달려들 적에 대부분의 포인트가 그날의 시가 정도를 잡고 대부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훼손하고 밀리면은 종목이 지금의 예스24처럼 좀 힘을 잃고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심리가 안정이 돼 있지 않고 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마음의 안정을 좀 더 가지시는 노력을 좀 할 필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제철 볼게요. 네네. 이게 아마 2010년도에 사신 거예요. 예, 그걸 몇 번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낮췄다가 이번 5월 달에 좀 한 30% 정도 되다가 한 10%를 지금 손절을 해서 딴 거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단가 낮추기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이 계좌 하나에 주식을 이익이 나는 종목을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 내 지금 옷을 붙잡고 끌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2015년이니까 한 5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 현대제철 철강주예요.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산업의 쌀이다라고 이러는데 이 철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요런 쪽으로 쓰여져요. 네. 그래서 어떤 주요한 산업의 안전적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예요. 네. 예, 그건 다 좋아요. 이런 뭐 조선이든 자동차든 이 철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 수요 산업이래 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막 변동하게 되면은 소비는 탄력적인데 생산은 비탄력적으로 흘러가고 지금 같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하강 국면에서는 내수 수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수입도 줄고 주변국의 수출은 늘어나고 뭐 이러한 환경이 맞춰지는 지금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 주요 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전혀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바보가 되고 있는 쪽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2007년도에 잘 나갔던 종목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요 산업이 먼저 좋아져야 할 텐데 얘가 좋아질 이유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타시고 단가를 낮췄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 내가 잘못 잡아서 그냥 풀을 딱 뽑았으면은 조금 지나온 시간이 아쉽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 시간이 조금 아쉽고요. 이것도 역시나 좀 올라오면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화두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주 요거에 최선이다. 대해서는요. 네? 예. 제철에 대해서는요. 제가 미국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 요것을 2분기, 3분기까지 끌고 가면 어떤가 그런 혼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해외 시장에서도 이미 다 답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좀 해외 주식 중국 쪽에 이런 걸 좀 몇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미국 금리 인상에서 폭 빠지면은 중국 쪽으로 막 들어가겠다라고 계산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세상에는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답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답도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답으로 나오는 게 주식 시장인데 네네. 해외 시장도 지금 중국 뭐 알리바바 이런 것들도 지금 지난 수년간 꾸준히 올라왔고요. 네. 과거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적에 그 안에서 그 도쿄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20년 동안 내려왔고요. 그 빈틈을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끌은 게 아니라 그나마 그 어둠 속에서 야음을 틈타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주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게 뭔가 그 안에서 보면은 사실상 답이 있어요. 네네. 그 안에서 답이 있고 우리 국내로 봐도요. 대한민국을 바꾸는 사람이 요새 몸 좀 아프신데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나이로도 조금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고 50대에 파릇파릇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 우리도 10년 지나온 10년 사이에 네이버 같은 게 이렇게 와서 어느덧 이렇게 좀 거대한 회사로 변했고, 그래서 지금도 좀 청년 같은 그런 것들 쪽으로 많이 가셔야 되고, 그렇게 네. 금리 인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가 봐서는 별로 고민할 가치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시대의 메인스트림으로 빨리 가는 게 상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알겠습니다. 노력은 어떻게 보면은 좀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네. 맥스로 보면 한 7만 원 중반 정도 되면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 정도면은 뭐 최선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나와 가지고요. 네. 최소한 비슷한 그레이드로 반드시 이익 날 거를 가야 돼요. 네네. 거기서 또 잘못되면 좀 머리가 피곤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음 넥스트 이제 살 것은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GNC 에너지 이거 볼게요. 네네. 이것도 역시 좋은데 1,700원이면 뭐 살짝 물리셨어요. 네네. 근데 그 조금 높게 매수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살짝 물렸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디젤 엔진 발전 사업, 열 병합 네. 발전 사업, 바이오 가스 발전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돈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분은 디젤 엔진 발전 사업이에요. 현재는요. 네네. 그리고 요런 쪽이 일반 건축물 주택, 대형 복합 쇼핑몰 요런 쪽이 수요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매출처가 있고요. 네. 또 미래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가스 발전을 미래지향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국산화 연구하고 있고, 이 네네. 실증 사업 완료 후 상업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네. 회사 좋아요.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녹색 기술 인증도 획득한 상태고요. 네네. 매출도 보면요, 2013년에 670억 나고 작년에 720억 나오고 올해 1분기 168억 나왔어요. 네. 이익도 56억, 53억, 1분기에 16억. 꾸준해요. 그런데 네. 요것도 방금 본 예스24처럼요. 네. 다시 고비가 왔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돈된 게 아니라 막 좀 진흙탕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매수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심적으로 좀 역시나 안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 불 보고 많이 쫓아다녔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네네. 아, 올라간다, 저거 쫓아가야지라고 했던 거예요. 네.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에너지 쪽인데 지금 뭐 에너지 쪽이 각광 사실은 안 받잖아요. 아, 예. 그렇잖아요. 예. 네. 나만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세상은 에너지 좋아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전 장기로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군요. 꿈의 기울기는 좀 적어요. 네. 그래서 상승 추세도 좋고 한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 찔끔찔끔 15%씩 이렇게 매수 같은 거는 저는 사실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얼마가 있든 2개, 4개 이상 안 벌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냥 누가 2억이 있으면 그냥 2억 다 한 종목 사가지고 거기서 꽤 뭐 괜찮게는 나온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네. 종목 벌리시면은 수익은 없을 거예요. 네. 그거는 명심하시고 돈을 네. 뭉쳐가지고 네. 참깨가 호박이 될 때까지 꾹꾹 참으세요. 지금 네. 과거에 내 손실 때문에 이걸 빨리 먹어야지 조금 올라갔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네. 플랜을 분명하게 짜가지고 네.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편안하게 있을 정도 수준의 준비가 된 종목을 가지고 네. 지금 남은 돈을 딱 집어넣어서 지금 그게 깨라면은 수박될 때까지 조금 오래 기다리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다음 종목을 한번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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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 나오시고 네. 제일모직 나온 돈 안국약품으로 엎고요. 네. 증권주도 하나로만 엎고요. 네네. 네, 예스24, 현대제철, GNC 에너지 매도에 포커스를 좀 뒀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제일모직 판 거 가지고 안국약품으로 가면 이게 한 30% 되고
증권주가 한 25% 정도 되면은 한 45% 정도가 네네. 현찰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나머지 하나를 잘 찍어야 되는데 이따가 제가 좀 그 여러 개 말씀드리면 곤란하니까 한두 개만 딱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그래서 남으신 금액 신중하게 하셔갖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답도 아니고요. 네. 신중하게 하셔서 꼭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현금 이제 남으시는 부분은 잠시 후에 전략 시간에 사장님께서 또 추천 종목 가져오셨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네. 시간 많이 해서 할애해서 좀 도와드렸는데 다 풀리셨어요?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고맙죠. 네, 참 마음이 긍정적이신 마음이 것 같아서 저희도 참 좋았거든요. 네. 예. 그동안 손실 보신 거 곧 많이 하실 것 같으시고요. 꼭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일단 좀 손실이 그동안 많이 나 있다, 좀 속상하다 하셨는데 굉장히 또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또 시장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꼭 또 좋은 성적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오늘 가장 먼저 저희 시작하자마자 출석해 주신 분이 4시에 지금 강서구미님께서 또 오셨네요. 대마왕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진호근님 역시 또 달빛 아래 홀로 걷다 저희 또 시청자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도 여러분들과 또 종목 고민 상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또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중국장 마감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